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신고가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를 달아오르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온 뉴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속 울거먹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있긴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고 가는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장보다 잘 뛰는 소부장, 자, 이 모든 것이 HBM에서 비롯된 것이긴 한데 일단은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갈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대다 뭐다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소부장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얼만큼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양도세 완화 카드가 불통인 것인가,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 매도가 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도세 완화하게 되면 매도 나오면 안 되나요? 네, 이런 생각이긴 한데,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동안 계속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 번복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26일날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연말 다 돼가지고 하는 건 별 의미 없잖아요. 12월 달까지 그런 지위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냥 보합이죠. 사실은 0.86포인트, 그러니까 0% 올랐어요. 근데 올랐기 때문에 일단 빨간불, 네, 플러스로 나와 있는데, 캔들 자체는 음봉이고요. 그래서, 그냥, 명맥을 좀 유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냥 상승을 유지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잘 올랐어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를 생산 중단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IBM이 기업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쪽은 일단 기술주 상승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장 막판에 살짝 내렸어요. 아까 장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0.7%대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0.6%로 조금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주 연속 상승세라고 나와 있고요. 1964년 이후에 총 20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8번 정도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바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산타랠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 상승이 너무 세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도 부담이고요. 주가가 조금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쉬었다 갈 만한 어떤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지금처럼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나 아니면 옆으로 조금 눕는 형태 있죠. 횡보 흐름, 즉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 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자, 오늘 내용들 살펴보시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들을 그동안 이제 시장이 오해했다. 네, 말도 안 된 거는 아니지만, 네, 너무 이제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죠. 이제 굴비가 아니죠. 오스탄, 네, 굴스비. 나 이게 자꾸 굴비스라고 읽는데, 오스탄 굴스비, 네, 이 시카고 연준 총재예요. 네, 홀랑탄 굴비 이런 거 아닌가? 네, 아무튼 이 연준 총재가요, 인터뷰에서 FOMC 이후에 시장이 너무 좀 이상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그것은 연준 의장이 말한 게 아니었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내리려고 계획 중이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펼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굴스비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확실히 좀 김치국을 많이 마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요. 시장이 연준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 근데 시장은 연준보다 항상 앞서가야지 돼요. 왜냐면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단계는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지가 아니지만 시장은 이미 네,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정책적인 이런 스탠스를 언제 교체를 좀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시장은 이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스킵을 하고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건너뛴 듯한 느낌은 좀 있죠. 네. 반면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 연은 총재는 파월 의장과 보조를 마쳤다.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이 종료된 것은 맞다 이거죠. 맞다. 그런데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또는 점도표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의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언제쯤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소수의 목소리가 제법 3분의 1 이상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얘네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장이 급발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몇몇 총재들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금리 인하로 가는 부분들은 네 그냥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뭐 기대감을 조금 앞서서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형태의 느낌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산타 랠리는 뭐 어느 정도 부담감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또 개인들 자금을 통해서 올라갈 것인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봐서는 코스닥 쪽에 일단 주가 상승 또 테마주들 너무 기승을 부리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잦아질 것인가 즉 좀 이게 줄어들게 되면 또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폐장할 때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도 뒤로 미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배당락에 대한 것들이 분산되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주는 확률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반도체 랠리가 시작된다. 뭐 다 아는 얘기였고 대장보다도 잘 뛰는 소부장 이것도 다 아는 얘기죠. 다 해드렸던 얘기잖아요.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죠. 이쪽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도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AI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것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더해진 덕분이다. 다 얘기해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네, 어떤 활약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TFE가 11%나 올랐네요. 그렇게 올랐고, 하나마이크론이 7.76%, KNJ는 7.7%, 마이크로 컨텍서도 7%대, 네오셈도 12%, LTC는 6.8%.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보이지만 수많은 종목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인기를 끄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세를 보이게 되니까 중소형주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올해 주식시장에서 AI 반도체 업종의 테마는 HBM을 시작으로 해서 온 디바이스 AI, CXL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HBM을 시작으로 했다. 이게 사실 뭐 엔비디아에서 시작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HBM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간다 봐야 돼요. 이미 CXL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온디바이스 AI도 HBM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CXL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가 또 주도해서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CXL 테마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즉 메모리하고 뭐 CPU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삼성전자가 네, 주도를 해서 나간다. 뭐 하이닉스도 지금 그 선점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테마가 됐든지 간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테마의 중심에는 모두 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대장보다 이 중소형주가 더 잘 나간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장주가 잘 나가버리면 이건 뭐 시총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뭐 장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 HBM의 수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앞으로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예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2024년도 즉 내년도 물량은 없어요. 이미 없습니다. 동이 나서 없어요. 없고 2025년도 물량도 지금은 구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공급 부족 현상은 2026년 후반부나 돼야지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과점 형태 얘네들이 지금 90%가 넘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AI 쪽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라면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 테마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믿고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수도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부장 쪽으로의 어떤 관심들도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야 될 거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당연하게도 좀 중소형주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가되 주변으로 퍼져 있는 소부장주들도 같이 연결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안 올라가고 있는 소부장주라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키 맞추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 종목군들은 상당 기간 옆으로 누워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카드가 안 통했나? 이게 이제 와서 이 카드가 통했냐 안 통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너무 답답한 일이죠. 네, 지금 이 양도세 완화 카드 어제 이제 양도세 완화한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거나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실 뭐 그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거는 그냥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뭐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지난 12일이었죠.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즉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가지고선 양도세 완화할 것이다.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뉴스가 양도세 완화한대요 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검토 안 한다 해가지고 양도세 완화 안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양도세 완화를 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는, 이게 되게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월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12월 까지가 기준이잖아요. 즉 12월이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주주 요건은 피해가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보고 있다가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리 10월달 또는 11월달 이럴 때부터 팔아 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10월 11월에 주가 10월달이었죠. 주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 좀 많이 내려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의 어떤 금지 나타나면서 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은 네,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그냥 국회 동의 없이 넘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50억 원까지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혼란을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6일날 이제 뭐 한다고 얘기 있는데 뭐 22일이나 이렇게 올해 뭐 금요일 뭐 아니면 그날 당일날 돼서 양도세 완화는 없어.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런지. 이거 뭐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데 주식에 영향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증시에 미칠 충격은 미미하다. 실제로 이제 10억 원이 넘는 지분이 있더라도 12월만 넘지 않으면 대주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월에 팔았다가 1월달에 다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실제 시점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양도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즉 10억 원을 이상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종목당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자산, 실물자산 합쳐가지고 총 20억, 즉 금융자산의 10억, 실물자산의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20억 정도 가진 사람들의 부자 비율이 5%? 네, 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를 빼고 2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10억 원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만 이 10억 원에 대한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 어설프게 갖고 있겠죠. 네. 그러면 어설프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요. 분산해서. 네. 근데 정말로 10억 원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10억, 11억 이렇게 갖고서 대주주 안 할 겁니다.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듣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 던진다라는 얘기가 됐을 때는 시장의 주가가, 종목의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0.05%에 불과한 이 사람이 주식을 던졌을 경우에는 그냥 주가가 잠깐 주춤거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대주주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50억 늘린다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10억을 갖고 있는 50억 갖고 있는 뭐 큰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종목당 뭐 100억, 20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양도세 완화 이제는 뭐 더 이상 뉴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투자자들이 기만하는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이거 뭐 이렇게 뭐 잠깐 사이에 이렇게 재료를 몇 번을 바꿔내고 하여튼간에 주식시장이고 뭐고 간에 거짓말 그 다음에 이렇게 속여먹는 거 너무 많습니다. 좀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뭐 딱 정했으면 그렇게 가든가 뭐 할까 말까 어제 했다고 그랬다 오늘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제일 질색이에요. 그죠? 말 바꾸는 거 제일 짜증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정치권 뭐 어느 나라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런 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시장에도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이미 뭐 팔 사람 다 팔았을 거라 생각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정리해드리고요. 네. 뉴욕 증시의 산타랠리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 증시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밀릴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대장보다 잘 뛰는 소부장, AI 관련한 부분에서 반도체 랠리 계속될 거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장은 여러분들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부장의 어떤 주가 변동률은 당연히 대장주보다 높게 나오겠죠. 얘들은 중소형이니까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보시되, 많이 올라간 종목들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아직 안 올라간 소부장 쪽에서 잘 골라보세요. 걔네들은 이제 지금 안 올라가서 답답해 보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되면 강하게 상승하면서 키 맞추기를 위해서 튀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양도세 완화 카드가 불통이냐, 불통이든 뭐 통이든 간에 관심 없다 이거예요. 이제 관심이 없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에 글 쓸 놈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진짜 네 뭐가 확정을 아무리 총선이 있고요, 좀 뭐 정치적인 이슈를 좀 이제 봐야 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네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꼭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190페이지 볼게요. 주식을 사놓고 HTS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소리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냥 믿고 내버려두면 스스로 알아서 잘 올라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유 제발 좀 삼성전자 좀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뭐 기도를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네 파주 즉 북쪽을 향해서 절을 3번 하고 파주신에게 네 기도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 네 뭐 다 쓸데기 없는 짓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업을 믿고 매수하셨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네 보유하시면서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들여다보면 팔고 싶고 괜히 들여다보면 더 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네 놔두시고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꼭 들여다보고 싶으면 장 끝나고 한 8시나 9시쯤 돼가지고요. 시간에도 다 끝났을 때 그럴 때 한번 들여다보시고 오늘은 이랬군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쳐다보지 않아야 계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